안녕하세요. 진심을 다하는 365 부동산 김도연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유는 지금 파주운정 3지구 근린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고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거예요. 우선은 파주운정 3지구에서 사실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근린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죠, 사실은. 왜냐면 상가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, 또 어느 상가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. 저는 사실 공부를 할 때는 그 현장을 가서 공부를 해요. 벌써 저희 같은 경우는 운정 3지구잖아요. 1지구, 2지구, 3지구, 1지구, 2지구 형성돼 그 현장을 먼저 가서 보고, 그리고 3지구 때 어떤 상업 용지가 좋은지, 어떤 토지가 좋은지 이제 그런 거를 판별하고 저희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 아닌 의견도 내놓기도 하죠. 객관적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상하게 부동산은 생물 같아요.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얘네들은 본인들이 땡기지 않으면 절대 계약을 안 해요.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중개인이에요. 중개인은 매도자, 매수자가 있지만 그 매도자하고 매수자 중간에서 제가 중개를 하는 건데, 팔려는 사람들 모든 물건이 나와 있고 살려는 사람들이 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드리는데, 거기서 보면은 매수자분들은 굳이 제 객관적인 내용을 표현을 안 해도 본인이 꽂히는 게 있어요. 그 꽂히는 게 있으면 그 꽂히는 걸 하세요.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저는 얘보다 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 보여드리고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는 사람인데, 그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장점, 단점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거를 보면 딱 꽂히는 것 같아요. 왜 저희도 보면 예를 들어 선을 볼 때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자한테 꽂힐 때, 남자가 여자한테 꽂힐 때 그런 것처럼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놓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또 본인이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고, 또 얼떨결에 자기가 뭐에 홀린 듯이 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이거 어떡하죠?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 분들이 많이 대다수죠, 사실은. 그리고 무조건 꽂히면 거침이 없어요, 막. 그리고 또 버릴 때는 과감해요. 이 사람이 싫을 때는, 저희도 그렇잖아요. 이 사람이 싫을 때는 이유 없이 싫잖아요. 똑같아요. 정말 이상해요. 무조건 싫대요. 그냥 무조건 버리고 싶대요. 막 앞뒤도 안 가려요.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람이 어떻게 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겠어요. 그리고 어떻게 다 또 분석해서 그게 또 맞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. 운도 따라야 되고 풍수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자기 기운도 필요한 것 같고, 어떤 분들은 부동산도 갈 때 부동산 대표를 보고 온대요. 그 부동산 대표의 기운이 좋다고 하면 그분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디 부동산 가면 기운이 처져서 그분하고는 소개해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. 똑같은 물건도 내가 설명해서 해주는 거와 다른 분이 해서 설명해주는 계약을 하는 건이 틀려져요. 그분이 이분한테 계약할 수도 있고 저한테 계약할 수도 있고, 그거는 기운의 차이인 것 같고 운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풍수학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, 다 그게 결부가 돼서 계약들이 체결이 되는 것 같아요, 부동산은. 길게 간단하게 그냥 제 얘기를 좀 했고요. 우선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파주운정 3지구에 사실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남은 근린생활시설 용지예요. 저도 욕심이 나요. 저도 어떻게든 돈을 다 모아서 어떻게 좀 입찰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을 해서 분석을 좀 했던 부분이 좀 있죠. 여기 보면 NM, NI, NK, NJ, NH, NE, 그 다음에 F7-1 이렇게 다 있어요. 분석을 저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. 저희 어제 업자들하고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한 건도 있었고요. 오전에 회의를 통해서 얘기한 건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도 입찰을 하고 싶거든요. 그러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제 의견과 그분들의 의견을 그냥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요. 어제 얘기한 건들 중에선
F7-1이라고 있는데 한 필지 딱 나온 게 있어요. 이거는 LH에서 하나씩 푸는 거고, 지금 그 주변에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. 지금 땅을 파고 있고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고. 그런데 사실은 아직 안 나온 땅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땅이 있죠. 제가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평수를 뭐 제곱미터로 나와 있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평이 편하잖아요. 저희는 487평이에요. 대략 487평인데 공급 예정 가격이 대략 65억? 64억? 요 정도 선에 64억 800 얼마 나가니까 65억이라고 따지면 65억이에요. 487, 65억. 그러면 평당 1334, 뭐 요 정도? 1300대 정도 나온 거예요. 얼마 전에 그 인근에 팔린 거를 어제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 업자들하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, 팔려서 나온 금액이 있어요. 그게 평당 2천에서 움직인 금액이에요. 그러면 그분이 공급 예정 가격에서 2천 정도 돼서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 좀 있거든요. 이분들이 지금 단위수가 큰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 업해서 쓰게 되면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기다리잖아요.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 있는 땅들은 없죠.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빈 땅인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요. 제 생각에는 글쎄요, 150% 미만으로 쓰시는 게 맞을 거고요. 그게 후에 이제 입찰 받고 나서 본인이 이제 만약에 땅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7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수익을 좀 계산해서 나오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1,300만 원 정도니까 한 1,7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돼서 계약을 체결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겠죠. 그리고 지금 요쪽에 있는 땅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2,000에서 2,500 사이에 만약에 토지로만 파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큰 이익이 남을 것 같고, 그렇게 되고 아니면은 한 1,700대나 2,000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해서 공급을 하셨다면, 낙찰을 받으셨다면 이제 밑에 1층 상가부터 7층까지 해서 수익률로 따져서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고요. 사실상은 이거는 너무 금액이 커서 저는 볼 수가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모를까,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이제 생략을 했고, 자리 자체는 지금 현재는 7층 이하고 용적률이 40%니까 사실상은 지금 나온 거 중에는 제일 좋다라고 보시는 업자분들도 계셨고, 이건 너무 가격이 비싸서 입찰받기 쉽지 않으니 다른 데로 눈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있었죠. 그리고 MN, NI, NK는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그 근처예요. 3지구 C, 12하고 13 그 인근에 있는 근린 상업용지예요. 그러면 어떻겠어요? 제가 지난번처럼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? 그러면 몇 %로 입찰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?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도연이 촉에 의하면 당연히 130% 넘으시면 안 될 것 같은, 110에서 125 사이가 그래도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MN, NI, NK, MN, NI, NK는 다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대신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2층이나 3층 이하로 짓는 것보다는 사실상 조금 나으니까 공급을 130% 이내로 좀 받아서 좀 끌고 가시면 그래도 후에는 굉장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H. 자, 의견이 분분했어요. 저희가 NH, NJ가 있는데 NH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 GTX 역세권하고 좀 가깝고요. 제일 나중에 인기가 많을 그 협의자 택지,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용지를 지을 수 있는 C9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좋게 보시더라고요, 업자분들이. 그리고 NJ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왜 또 좋게 봤냐면
사용 용도가 있어요. 22년도 6월부터 사용을 해요.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요거 다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사용을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많이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, 대신 근데 단점은 2층. 그 다음에 NH 같은 경우는 5층이고 좋은데 사용 시기가 24년도예요. 늦어져요. 그러니까 지금 사용 장단점이 나오죠. 그렇게 의견이 분분했어요. NH하고 NJ 쪽으로 의견이 분분했고, N2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그 녹지가 있고 그 앞에 조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저도 궁금해요. N2 같은 경우는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거고, 저는 사실 여기도 나쁘게는 안 봐요. 왜 그러냐면 N2 같은 경우는 현재 이지구에 있는 그 해솔마을 7단지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면, 운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차를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그쪽으로 예약을 해서 술을 먹거나 이렇게 사실 조망하고 좀 연결된 데를 많이 선호하고 찾으시기 때문에 애니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. 그리고 애니 같은 경우는 3층 이하로 짓고 뭐 용적률은 180%예요.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애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그 중에 좋은 입지 아니면 풍수학적으로 운이 좋은 곳, 흐름이 좋은 것,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, 그런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찾기가 꼭 어려운데 NH가 사실 살짝 그래요. 근데 N이나 NJ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으로 봤을 때 상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가들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낙찰 금액을 좀 잘 받으신다면 좀 오래 끌고 가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지만, 다 단점이 있잖아요. 3층하고 2층 저층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수익을 내실 분들은. 그리고 NH에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복합 3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. 사실 복합 용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어요.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16개라는 상가가 많은데 그 와중에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라는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에 글쎄요,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유, 여기 보는 눈은 똑같아서 낙찰 받으려면 150%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어?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, 저한테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갖고 싶으면 눈이 뒤집혀져요. 네, 제가 말리지는 못하죠. 얼마 이하로 썼을 때 저희 같은 경우 업자는 135% 미만으로 봤어요. NH를 그렇게 써서 입찰이 된다면 괜찮겠다.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돈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움직여 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, 다른 외지에 있는 업자가 딱 저희한테 이제 같이 미팅을 했었을 때 150% 미만으로 쓰면 그게 되겠어? 라는 말 한마디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.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, 남들이 사실 보지 않고 값어치 없게 보는 것들에 어쩔 때는 그게 값어치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. NJ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땅하고도 되게 중요해요, 상가는. 근데 NJ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크더라고요. 평수가 대략 거의 291평, 290평에서 왔다 갔다 해요. 60%에 2층 지어지는 거. 그런데 사실 상가에서 수익은 거의 1층에서 끝나요. 그리고 임차인이 누가 들어오냐에서 끝나는 거고요. 짓는다면 뭐 거의, 그래서 291평에 23억, 20억, 20억대예요. 거의 20억대로 지금 다 끊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상가가 그 정도 크기에 움직인다는 거고, 그리고 주변에 입지가 다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중대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, 뭐 웅미린 들어가지, 신영지엘 들어가지, 뭐 이렇게 초등학교 다 끼고 있지. 금강 웅미리 신영지회 여기 있는 다가구 주택은 근생 여기 있는 NJ에서 흡수될 것 같아요. 도로를 건너서 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, 무조건. 도로를 건너서 가면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.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F7 1-12, F7 1-12 여기도요, 마찬가지로 항아리 상권이에요. 앞에 건너오면 홈플러스가 있고, 앞에 건너면 상가들 질병이 있지만, 이 안에서 학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그 뒤쪽의 배경을 보면 대우 푸르지오부터 시작해서
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. 단지가 조성돼 있어요. 그럼 여기 있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입지하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항아리 상권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인접해 있는 그 단지 안에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, 단점으로 보자면 사실 GTX나 이런 주변에 있는 상가처럼 유동인구가 있어서 막 번화가는 아니지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얘하고 걔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인데, 아까 그 60몇 억짜리는 너무 비싸서 힘들 것 같고, 여기가 상가가 많긴 하지만 땅으로 파는 입장이라면, 건물을 짓지 않고 땅으로 파는 입장이면 수익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, 또 어떤 분은 건물 안 짓고 무슨 수익이 나오겠냐, 상가인데 건물을 짓고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,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, 저희도 딱히 어디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. 중요한 거는 금액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금액도 정해야 되고, 그 위치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세부적으로 위치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주차 시설이라든지 어차피 토지로 팔려도 설계를 했을 때 잘 나오는 땅을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얼마 전에 이제 막 두세 개 세네 개 당첨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.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,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해결책 방안을 세워놓고 움직이시는 게 낫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. 무턱대고 저질러 보기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저지르기 전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, 이게 만약 다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사실 무리한 투자는 본인한테 건강에도 해로워요. 이거는 그거 등에 짊어지고 계속 가면 힘들어요. 사실 즐겁게 기쁘게 살자고 하는 일이고,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. 부자 되고. 그런데 막 너무 많은 투자, 그쵸, 욕심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.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. 그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. 사실상은 저보다 밖에서 보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, 제 손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많이 아세요. 저는 손님들한테 배워요.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보는 제공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제가 빨리는 알 수 있잖아요.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빨리 접하고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. 그래서 저도 늘상 공부를 해요. 이번에도 이제 근린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가 공고가 됐고, 또 이게 또 시작이 돼서 또 낙찰을 받고 이 땅을 파시는 분이 계시기도 할 거고, 아니면 지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저희를 많이 찾아오실 거고, 또 땅이 못 되신 분들은 이 땅을 또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,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이실 건데,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늘상 고객님들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365일 열심히 공부하는 김도연이었습니다.